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이와 함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기가 갖는 공통점은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다. 즉, 계급 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어땠을까요? 네, 지배계급이 형성되었죠. 청동기 시대는 구리와 아연 또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인류가 처음으로 금속기를 만들어 사용한 시기를 말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15세기까지에 해당되며 만주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농사가 주된 생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청동기는 주로 무기와 의기로 사용되었고 실제 생활에서 쓰인 것은 석기와 목기 그리고 뼈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유명한 한반도의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는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일이죠. 그럼 한반도의 고인돌의 흔적에 대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인돌을 지성묘라고도 하는데 한국 선사시대의 여러 유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일찍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유물과 달리 외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노출되었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매다가 걸터앉아 쉬기도 했고요. 그때는 족장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약 4만 개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서 60% 정도, 다른 책에는 70% 정도까지 있는데 책들마다 수치가 조금 다르고 있지만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고인돌 왕국이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양에 약 14,000개 되는 고인돌이 있는데 평양에 왜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평양은 고조선 시대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80% 정도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고인돌이란 무엇일까요? 고인돌이 무덤인데 사람이 죽으면 모두에게 고인돌이란 무덤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고인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인돌은 과연 무덤으로서의 의미만 있었을까요? 죽은 자의 위험을 과시하고 하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만든 것인데 위험을 과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부족장이나 지배계급의 무덤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돌을 숭배하는 즉 거성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500년 동안 500개 이상 만든 것을 보면 족장 무덤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답도 나옵니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자연 암석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고인돌의 구조와 형식,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인돌은 돌을 고인다고 해서 고인돌, 그 위에 덮는다고 해서 덮개돌, 고인돌 옆에 막은 돌로 이루어졌고 막은 돌을 이용해서
무덤 속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석식 고인돌, 북방식 모양의 고인돌, 남방식 모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어떤 고인돌일까요? 네, 개석식이 제일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북방식, 남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인돌의 크기와 그리고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다른 것 한반도의 고인돌 왕국 2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